21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은 초선에게 듣는다 코너입니다. 오늘은 경기 부천정의 서영석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OB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 국회의원 당선자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네.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방금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하셨습니다만 일단 당선이 되고 난 뒤 저희 OBS를 통해 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건데 네. 소감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다면요.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표소를 찾아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고 또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에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오정 지역은 참으로 숙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개발이 여의치 않았고 또 발전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었는데 그런 우리 지역에 드디어 지하철역 개통이 눈앞에 다가왔고 신도시 개발과 고도 제한 완화가 또한 가시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저에게 지역 살림을 맡겨주신 것은 그동안 저의 길을 인정해 주심과 동시에 큰 기대를 표현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없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큰 인물이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원혜영 의원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 지켜오신 지역이 바로 오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고 낮은 자세로 그 열망에 부응하겠습니다. 새로운 오정, 확실한 변화를 이뤄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방금 원혜영 의원 말씀도 하셨는데 이곳에서 이제 4선 넘게 또 하셨던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그리고 서영석 당선인께서도요. 부천시 의원 3선, 도의원 또 상당히 많이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선 같지 않은 초선이다. 다선의 초선 의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역 약사로도 30년 넘게 활동을 하셨고 이제 드디어 국회에 입성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치의 뜻을 두고 계속해서 개척해 오신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제가 오정에 터를 잡은 지가 한 32년 정도 되는데요. 제가 그 88년도에 우리 나라에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그렇죠. 네. 영등포에 있는 햅성계공이라고 그 수은온도계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은온도계 만드는데 운송면 군이라고 어린 아이가 이렇게 수은 중독 죽는 그런 사회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폐건전지 수거하는 운동을 좀 전개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폐건전지 가져오면 이게 아이들에게 비타민 C를 나눠줘 가지고 제가 별명이 이제 비타민 아저씨가 됐는데 거기서 비타민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었군요. 제가 이제 약국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비타민 아저씨로 불려져서 한 25년 넘게 쭉 이제 별칭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어쨌든 원혜영 의원님을 만나고 그래서 부천 3선 시의원으로 또 경기 도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이 응원해 주셨고 그래서 15년 넘게 또 지역 주민과 같이 늘 소통하면서 한 발 한 발 성장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뚜벅뚜벅 걸어온 그 길에 원혜영 의원님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시게 되니까 그것이 큰 용기를 내 가지고 이게 그 국회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때 원혜영 의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 이전에 그 길에 먼저 가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이제 기대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면서 그 길에 있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높이 평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선 부천시의원으로 또 경기도의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지역 주민께 감사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대한민국 국회로 보내주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지역 주민들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지역과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누가 가기 전에 그곳에 먼저 가 있어라. 이것 또한 이 당선인의 어떤 좌우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생활 정치에 뛰어들게 됐다.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운동 하시기가 사실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만날 수도 없었고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도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거운동 기간 혹시 좀 기억에 남는 분이나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뭐 모든 후보들이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코로나19라는 이 전대미문의 이런 감염병을 맞이해서 사실은 전통적인 방식인 이제 선거운동이라는 게 일단 사람을 만나고 또 악수를 하고 또 네. 명함을 주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그 모임에 가고 이런 건데 전혀 뭐 그런 걸 할 수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선거였기 때문에 이제 처음 그 선거를 치르거나 이런 사람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의 경우는 이제 그동안 지방의원의 경험이 쭉 있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의 유대 관계나 이런 게 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대면 접촉보다는 이제 SNS 활동이나 또 방역 활동으로 대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역 현장에 오셔서 직접 따뜻하게 말씀 건네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고 한 번은 이게 이제 우리 종합운동장역에서 이렇게 퇴근 인사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떤 지역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하늘이 덥고 땅이 더우니까 이번에 반드시 당선될 거다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우리 동네 확실하게 좀 바꿔줘라 이런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고요. 어쨌든 이번 선거는 다른 어느 때와 달리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지역 주민들이 많았고 네. 앞으로도 코로나19의 극복과 더불어서 이 경제적 환경에 대해서 그 국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 숙제가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57%의 지지를 얻어서 당선이 되셨는데 그만큼 지역 구민들의 이제 여러 가지 기대도 큽니다. 특히 오정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균형 발전을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대장 신도시가 지난해 5월에 이제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오정 지역이 고도 제한과 또 여러 가지 발전이 더되었기 때문에 이 대장 신도시 발표와 함께 이제 새로운 이제 활력인 이렇게 불어넣어지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아마 그 지구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신도시하고 구도시가 좀 불균형 발전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이와 연동해서 우리가 이제 오정 군부대가 18만 평에 지금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장 신도시 100만 평과 오정 군부대 18만 평이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그 가운데가 이제 봉오대로가 가로질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워낙 그동안 이제 소음, 분진, 매연 뭐 이렇게 도시가 단절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그래서 제2의 또 쌍둥이 경인고속도로가 되면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세월이 지나서 경인고속도로를 좀 지하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예 그 이 3기 신도시를 할 때 오정 군부대 개발과 맞물려서 그것을 지하화해 가지고 상부 공간을 이렇게 좀 공원이나 도시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신도시 개발이 구도시에 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라면은 3기 신도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교통 부분도 좀 정비를 하고 시작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이 교통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가는 사안이 바로 오정 지하철 시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목소리를 드높여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 이 오정 지역의 지하철 시대가 이제 활짝 열려가고 있는데 소사에서 대구까지 지금 원종역을 거쳐서 대구까지 가는 지하철 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내년이면 이제 완공이 될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면 이제 우리 오정 지역에도 이제 지하철역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하철 시대를 좀 차질 없이 진행하는 문제가 일단 큰 숙제 중에 하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동안 국가 철도망 계획 중에 3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원종 홍대까지 가는 원종 홍대선 고강역을 지나서 이제 홍대까지 가는 건데 여기에 사실은 이제 차량 긴지 문제나 또 이렇게 청라까지 가는 지하철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되면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3기 신도시 대장동 3기 신도시가 그 발표됐으니까 이제
원종에서 홍대 입구까지 가는 지하철을 아예 3기 신도시 대장까지 연계해서 대장, 원종, 고강, 홍대까지 가는 그런 지하철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오정에 이렇게 격자형 지하철 시대를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야 신도시 개발에도 차질이 없고, 그래서 우리 오정 지역이 사통발달의 지하철 도시를 만들어서 명실공히 지하철 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저에게 주어진 소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것을 차질 없이 진행할 때 우리 오정 지역이 그동안 좀 더디게 발전해왔던 것들이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뭐 서 당선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지역의 의원들과도 좀 힘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기대도 지난번에 될까요? 이제 그 총선 전에 네. 우리 오정 지역뿐만 아니고 양천, 강서, 마포까지 이렇게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앞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행스럽게 그 노선에 있는 사람들이 다 6명이 다 당선이 돼서 아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공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사실 뭐 다른 후보들도 이 부분 강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상위 공약으로 내세우진 않았는데 서 당선인께서는 이 부분을 주요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겪는 게 바로 주차 전쟁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 선거 과정에서 제일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주차 문제가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사실은 지방정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지자체로 떠넘겨져 있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사실은 경기도나 이런 광역 단위가 생각을 좀 덜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그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중앙정부부터 시작해서 현재 생활정치라고 하는 게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지방정부에 떠넘겨 놓고 중앙정부나 도가 조금 더 그에 대해서 관심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끌어올려서 정말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의 현장에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다행히 얼마 전에 김현미 장관께서 이제 저희 삼정동에 오셔서 네. 지금 그 뭐랄까 공유주차 모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상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그 사업을 보고 가셨는데, 그 우리 경기도가 500만 대가 있고 차량이 주차면이 500만입니다. 이렇게 이제 1대1 구조면 다 해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주차 공간을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실제로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주차난에 대한 고통을 최소한 좀 적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새로운 시스템뿐만 아니고 이런 스마트 챌린지 사업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도시 전체가 좀 주차난으로부터 좀 해소되는 그런 것에 획기적인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출근하다가 봤습니다. 그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출근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또 출근한 분들이 그 주차장을 사용하게 되는데 스마트 시티 같은 형식으로 연결을 해서 그것을 즉각 알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잘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